안녕하세요. 황교호입니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잘 때만 하더라도 오늘 밤도 또 미국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관세 세율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히도 트럼프가 일단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별로 이제 높은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고 했었죠. 4월 9일부터.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한 발자국 물러난 겁니다. 상호 관세를 이제 90일간 유예한다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미국은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모든 게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요. 미국의 금융기관, 연기금 다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미국 경제는 붕괴되고 공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이제 불안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선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지금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협상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대신 중국만은 예외로 이제 오히려 21%를 추가해서 104%이던 대중국 관세를 125%로 부과했습니다. 복잡합니다. 125%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과거에 이제 펜타닌을 시비 걸어서 10%씩 두 번 부과했죠. 거기다 상호 관세 34%에 보복 관세 50%에 어제 또 21%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왜 중국만 이렇게 하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협상하자고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중국만 계속 이제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이 미국산에 84%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이제 선언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거는 이제 좋지 않겠다. 오히려 중국을 주로 이제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나라들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해주고 보편 관세 10%는 기본적으로 다 물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철강은 품목별 관세로 이제 25%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일부 후퇴한 겁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90일간 협상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 상호 관세 자체가 계산 자체도 엉터리고 또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협상용 아니냐 이렇게 봤었고, 또 이제 월요일 날도 하여튼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부인하면서 다시 하락했는데, 하여튼 미국이라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조폭이 통행세 받듯이 지들 멋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결국은 상식에 맞아야 되는 거고 경제 논리에 맞아야지, 트럼프가 아무리 협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하여튼 90일간 유예가 된 거고요. 90일 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좀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된 건 맞고요. 그렇다고 또 중국이 이렇게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다행이지만 또 우리나라가 또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이 또 적지는 않고요. 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애플이나 테슬라는 당분간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같이 이렇게 매일 관세 세율이 달라지고 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은 뭐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은 사실 이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이 파생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러면서 금융기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 상품도 타격이 큰데 뭐 레버리지 상품들은 또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집니다. 어제 TQQQ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TQQQ가 35% 올랐습니다.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이제 오른 거죠.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35% 올랐는데 제가 연초에 85불에 팔았거든요. 근데 아직 35% 올라서 52.61달러입니다. 또 SOXL은 어제 54.7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2.77달러인데 제가 연초에 32달러에 팔았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레버리지 상품은 당분간은 뭐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지난번에 레버리지 상품 투자 당분간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올랐지만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레버리지 상품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SL3라고 있죠. 이제 런던에 상장된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요거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12월에 그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 이후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110달러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엊그저께 5달러까지 갔었고요. 하여튼 어제 종가는 6.83달러인데 이거는 이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가 아직 반영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런던 시장에 상장돼 있고 런던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직 이 뉴스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22.69% 올랐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오늘 오후에 한 뭐 60% 내외로 오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투자해도 괜찮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하여튼 이런 상품들은 하여튼 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원칙으로 삼는 것은 항상 주가는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다음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을.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다음에 숏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상황에 굉장히 숏을 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장은 항상 예상대로 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원칙으로 삼는 게 급등한 다음에 따라가지 않고 급락한 다음에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사실은 큰 손해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금융기관들도 이제 계산해 봐야겠지만 이게 뭐 숏을 쳤는데 갑자기 장이 폭등하거나 또는 롱을 쳤는데 갑자기 장이 폭락하면은 회사 자체가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지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고위험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하여튼 안정적인 주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슈드 같이 하여튼 뭐 배당주 펀드나 배당주 ETF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